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올해 조계종 주요 종책 과제를 짚어봅니다. 오늘 첫 순서는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입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평화기원법회부터 상해 임시정부 역사문화 순례 등 다양한 사업으로 한반도의 평화인식을 확대해 나갑니다. 국회 불자의원과 직원들이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을 다시 초청해 명상을 공부하고 마음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광 스님은 몸이 아닌 마음의 윤회를 설명하고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상은 쉽고 화두서는 어렵다. 입문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육자들도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두 수행법이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게 됐는지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 세 번째 순서 MBSR과 간화선 비교를 통해 수행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기 2569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올해 조계종 슬로건을 분석해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종책 과제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기후위기 등으로 지구촌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는 3계 화택의 상황에서 한국 불교가 사회적 갈등과 고통의 현장에 앞장섭니다. 불교는 화쟁과 화합이라는 전통의 지혜를 토대로 이를 조율하고 화합의 길을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 곳, 억압받는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는 언제나 한국 불교가 함께 할 것입니다. 조계종이 불교의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선명상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을 제고한 2024 국제 선명상 대회에 이어 2025 국제 선명상 대회는 우리나라 명상 인프라를 총결집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전국 주요 사찰의 인프라와 지역의 연계성을 활용해서 선명상 콘텐츠 보급과 확산을 추진합니다. 선명상 보급을 위해 스님 선명상 지도법사와 제가자 선명상 지도사를 양성합니다. 서울 안암동에 들어서는 중앙선명상센터는 관련 시설 지원과 지도인력 양성 등 선명상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도심에 중앙선명상센터의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암동에 건립되는 중앙선명상센터는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하고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명상 체험 공간뿐 아니라 중앙사무국, 심리 및 뇌과학과 연계한 통합연구소 등이 들어서는데 한국 선명상의 메카로서 중앙본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연대 활동과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가칭 대사회 통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회 문제와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이고 통합된 긴급구호 활동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문제 대응 통합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종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봉사자를 육성하고 이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기금을 조성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사회부와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 동행의 순환적이고 단일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구호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서울 호합사가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 호합사 주지 현민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책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호합사만의 단합으로 불사에 동참한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민 스님은 11곳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종단 주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강화 정수사 주지에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원 스님에게 정수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성원 스님은 종회의원으로서 종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미래본부 사무총장으로서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사에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며 강화불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사를 외호하고 보존하며 선명상을 잘 보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원 스님은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성원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수계했으며 약천사 주지와 금천사 사찰 관리인을 역임하고 현재 미래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뉴진 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에게 청년 포교를 통한 출가자 양성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뉴진 스님의 예방을 받고 물리적인 출가는 집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심리적인 출가는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걸 인과라고 한다며 고통의 대가가 즐거움이고 즐거움의 대가가 고통인데 이런 윤회를 벗어나는 게 출가라고 부연했습니다. 뉴진 스님은 슬럼프를 극복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저서 얼마나 잘 되려고를 진우 스님에게 증정하며 책의 부제가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왕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고등락이라며 이고등락을 적은 호신보를 뉴진 스님에게 선물했습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남북분단이라는 상처와 불안을 안고 살아온 한반도. 광복 80주년인 올해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평화기원법회부터 상해 임시정부 역사문화순례 등 다양한 사업으로 한반도의 평화인식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경색된 관계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광복절에 맞춰 동시법회를 개최하고 공동 발언문을 발표하던 남북 불교도의 교류도 2015년 이후 중단된 상황. 이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 남북평화기원법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8.15 광복 80주년을 맞아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또 상해 임시정부 역사문화순례를 시작으로 광복회 학술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 불교계 독립운동사를 살필 예정입니다. 10여 년 동안 교류가 끊긴 만큼 경색된 남북 불교 관계 정상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부나 관계기관과의 정보 교류 그리고 조불련 대리인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교류 재개를 대비하고 추진 여부를 계속해서 타진 점검하겠습니다. 철원에서 진행될 남북 접경 지역 평화 명상 걷기는 조계종 미래본부와 협력해 명상을 통한 평화 담론을 넓혀 나갑니다. 이 밖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개 사찰과 협약을 맺은 평화통일도량도 올해 20여 사찰 추가 협약을 목표로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내외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다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종단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고 평화의 불씨를 지피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추본 창립일인 6월 8일에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태요 스님은 민추본 산하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 이종수 국립순천대 교수를 신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국회 불자의원과 직원들이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을 법사로 명상을 공부하고 마음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광 스님은 몸이 아닌 마음의 윤회를 설명하고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과 불자의원, 국회 직원들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몸의 기운을 느껴봅니다.
명상을 지도하는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은 다양한 이유로 요동친 마음을 돌아보게 안내합니다. 내가 가장 불편했던 순간을 떠올리시고 한번 잠깐 멈추고 숨 쉬고. 국회 정각회가 어제 국회 정각선언에서 서광 스님을 법사로 2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회하는 마음치유라는 주제로 한 차례 설법에 나선 스님은 석 달 만에 다시 정각선언을 찾았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윤회한다는 당시 법문이 불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 한 번 더 법사로 초청받은 겁니다. 스님은 이날도 마음의 윤회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흔들리지 않지만 조건 따라 변하는 생멸심으로 인해 마음이 천상,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의 육도를 윤회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익과 손해, 비난과 칭찬, 명예와 불명예,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8가지 조건을 마음을 흔드는 바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생멸심이 날뛰게 되면 몸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정신은 인간이 아닌 축생, 악의, 아수라 등의 이런 형태로 가게 돼서 그래서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아닌 행동을 하고 아닌 말을 하고 아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서광 스님은 육도를 윤회하는 생멸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간계가 아닌 나머지 5도의 마음이 머무르는 순간을 자각하고 집중해 지켜볼 때 인간의 정신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숨을 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호흡을 알아차린다, 자각한다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내면에게 묻는 거죠. 그럼 화가 났거나 안 질투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욕망에 욕심을 내고 있거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생과 현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윤회는 몸에 초점을 둔 것이라 설명한 서광 스님. 스님은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 8주 과정에 걸친 국회 정각선언 명상교육에 들어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명상은 쉽고 화두서는 어렵다. 수행법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뿐만 아니라 이를 가르치는 교육자들도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두 수행법이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게 됐을까요?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 3번째 순서로 MBSR과 관화선의 비교를 통해 수행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봅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일반인의 접근도가 높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 MBSR, 그리고 화두를 타파해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나아가는 한국 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현대인에게 마음챙김 명상은 효율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느낌이고 화두선은 어렵고 고루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MBSR은 왜 전문적이면서 힙한 느낌을 주고 간화선은 어렵기만 한 것처럼 느껴질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구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MBSR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낱낱이 잘 쪼개가지고 질문하고 응답하게 돼 있잖아요. 현대인들에겐 그 방법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간화선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쪼개줄 필요는 있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979년 존 카바찐 박사가 개발한 MBSR은 불교의 마음챙김을 재해석하고 의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더해 대중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과학적 검증을 거쳐 수행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700곳이 넘는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 질병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교육학, 뉴로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서양의 과학이라고 이제 통칭할 수가 있겠고, 동양의 어떤 불교 명상의 핵심 이런 두 가지 커다란 어떤 강줄기가 만나서 MBSR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1979년에 이제 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반면 간화선은 고려 시대부터 고승대덕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사해탈이라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목표로 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효과를 수치화하거나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나선이 이제 마음 평안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가나선 명상, 화두 명상을 공부하려면 이제 이걸 제대로 쉽게 설명해 주거나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안내하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수행법을 단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대비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두 수행법 모두 현재 순간에 대한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MBSR이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간화선은 더 깊은 차원의 자아 성찰과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는 치유 명상도 필요하고 그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깨달음 명상을 해서 완전한 마음 평안,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으시려면 이제 화두 명상, 가나선 명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고 본질을 온전히 이해해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MBSR과 간화선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온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은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 한국 불교가 전하는 화쟁과 화합이란 전통의 지혜를 기억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